있었지만 네. 그중에서 저희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걸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예, 애플 비전 프로 네.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면 이미 저희가 방송 시작 전부터 올려놨습니다. 이 비전 프로 과연 흥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나는 이걸 살 의향이 있다. 그리고 관심 정도까지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저는 관심 있다. 이 관심 정도입니다. 있다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사고 싶어도 조금 망설여지는 건 가격이 워낙에 높습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500만 원에 임박하는 비전 프로인데요. 네. 사실 CES를 하루 앞두고 애플이 갑자기 깜짝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제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네. 애플이 또 한 번의 혁신을 일으킬 것인가, 이 비전 프로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 비전 프로가 다시 한번 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관련 종목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참고로 저는 가격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혁신이구나. 가격이 이건 혁신이다. 대단한 애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 먼저 했었는데요.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것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 비전 프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께서는 혁신을 이끌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있다. 김재현 전문가는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신중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요? 운용령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혁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그 비전 프로 자체가 애플이 스마트폰 그다음에 워치 다음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혁신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대중화가 얼마만큼 될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요. 결국은 진행이 좀 될 건데 당장은 대중화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지만은 길게 보게 되면 혁신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IT기에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애플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일단은 애플의 그 XR 기기 비전 프로가 본래 이제 작년 6월달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본래 XR 기기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제 급등했지만은 작년 그 CES 2023 쪽에서 상반기 때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네. 근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2월달, 3월달에 급등했다가 다 주저앉았고, 그렇죠. 또 6월달에 이제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할까란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가격이 워낙 비쌌거든요. 엄청 비쌌죠.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 3,500달러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계산해보니까 46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급화가 대중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시장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CES 2024를 앞두고도 올해 그 2월달 정도에 출시가 좀 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별다른 이슈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CES 2024와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간식권에 좀 들어와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작년 12월 달부터. 네네. 하다못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도 많이 떴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저도 뭐 MP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급등한 포바이퍼라든가 아카데미에 관심 종목을 올려놓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안 움직였는데 그렇군요.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2월 달 정도에 그 출시가 좀 될 거다. 그렇던 전망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맞았네요. 이제. 예, 왜냐면 이미 그 중국 업체들한테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한테 발주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월 달부터 좀 출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애플이 좀 출시가 좀 되게 되면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좀 빠르게 이쪽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관심 자체가 삼성전자가 언제 제품 출시한 거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구글 퀄컴과 함께 올해 연말 정도에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먼저 출시한 거 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말 정도 출시가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가들은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얼마만큼 형성이 좀 될 거냐. 앞서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 고급형이 한 3,5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가에 그다음에 보급형 쪽도 함께 내놓는다는 쪽이거든요. 보급형 쪽 보니까 저만으로 따지면 1,300달러에서 한 1,5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몇만 원 하는 거예요? 16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하고. 이 정도 예. 접근해 볼 만하네요. 예, 이건 정도는 이제 좀 그 보급화될 그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애플이 그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올해 판매 목표를 봐야 되는데 약 15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지는 않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참고로 올해 연말에 출시를 하면서 일단은 초기에 3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 더 낫네요. 네, 낮죠. 삼성전자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확대 자체는 애플도 제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이 시장 자체가 클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연평균 그 20% 이상 성장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시장에서는 2026년도에 1,5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거란 전망이니까 이게 성성이 형성된다 한다면 애플이 아이폰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실적 성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되는데,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화되는 데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대중화되기 전까지 일단은 출시가 된 다음에 네.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깐의 반등이나 반짝임인 걸까요? 저는 잠깐 좀 반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왜냐면 그들 관련 종목들도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거든요. 적자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중화가 좀 콘텐츠 쪽에 산업 형성이 좀 되면서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기가 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깔려야지 콘텐츠가 일단은. 활성화 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26년도에 앞서 200조 원 정도 된다 한다면 내년도 정도 가야지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잡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뚜껑을 좀 열어보고 좀 대응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아무리 애플에서 만들었어도 지금 전문가님 쓰고 있는 안경 정도 두께가 되지 않는 한 저는 별로 쌀 생각이 없거든요. 자, 관련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애플의 이제 혼합 현실 헤드셋 그 비전 프로가 이제 2월 2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 공식 출시가 됩니다. 뭐 사전 예약은 이제 1월 19일부터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하는데요. 뭐 가격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499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 3가 499달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7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메타 거.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저희 또 애플 하면은 또 이제 프리미엄 또 있지 않습니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연 이 애플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느냐, 뭐 당연히 이것이 초기 판매에 있어 상당히 뭐 중요해 보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VR 헤드셋인데 이게 기존의 그런 기기들하고 뭐 큰 차이가 있나, 지금 그런 어떤 시장의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애플 쪽에서는 뭐 공간 컴퓨팅, 뭐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컴퓨터 속의 어떤 세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조금 살짝 포장하는 그런 모습인데, 2028년까지 이 공간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23.4%씩 그런 성장하는 뭐 그런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나 이제 구글, 이제 퀄컴 요 이제 3개사가 연합을 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XR 기기를 내놓습니다. 그게 근데 올해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기들과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도 뭐 지켜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전 프로라는 것이 지금 이게 나오기 전에 애플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좀 내렸습니다. 중국의 어떤 아이폰 판매가 급감한다라는 30% 급감한다는 그런 이슈로 내렸는데, 지금 이 비전 프로 이 출시 이 뉴스로 인해서 지금 7거래일 만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이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해서 좀 뭔가 진출, 이 XR 기기에 대한 어떤 진출, 이 시장에 의미를 좀 둔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스펙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뭐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여기 양쪽 눈에 이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는데 2,300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영호 DSP 같은 것도 좀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작년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P&H 테크 같은 그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살짝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펙 관련해서 그런 디스플레이 쪽도 좀 지켜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하드웨어니까 이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앱도 필요하고 이제 구동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콘텐츠 쪽에 보니까 이제 애플의 그 애플 TV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디즈니와 이제 협업해서 특화된 콘텐츠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 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 이제 OS에 이제 아이패드 OS 사용하는 이제 100만 개의 이제 앱이 곧바로 이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앱 관련해서 뭐 유니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제 앱 비전 프로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슈로 작년에 이 비전 프로가 뭐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때 막 10몇 프로 급등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MDS 테크 그때는 뭐 한컴 MDS였는데 이것이 오늘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앱 쪽도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정이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테마주적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뭐 실적으로 이제 잡히거나 이게 어느 정도 팔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장벽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아까 기존 VR 기교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주식 투자자로서 그냥 기대감만 보자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뭐 이런 스펙 같은 거 앱이나 어떤 이런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출이 이걸로 뭐 애플이 매출이 잘 나올 거란 생각 전혀 하지 않았었고, 단지 이제 저도 일정을 보면서 다음 달 2일 날 미국의 공식 출시 여기까지 제가 배웠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또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간을 잡을 때 2월 2일 전까지는 네. 그 XR과 AR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계속 이어지고 투자를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좀 일정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건 앵커님이 잘 아시는데 저도 따라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저희 뭐 주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수치로 찍히기 전에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대감으로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보자는 저는 얘기고, 근데 이것이 2월 2일 출시이긴 하나 이제 사전 예약이 1월 1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9일까지 한 1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지속해서 볼만하다 뭐 그런 생각이고, 제가 오늘 뭐 2시 신의 한수에서도 뭐 맥스트나 스코넥 같은 것들도 얘기했었는데 덱스터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방송 중에 너무 급등이 나와서 조금 살짝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조금 덜 간 것들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비전 프로 관련해서 뭐 XR 관련주, VR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콘텐츠 그리고 넓게는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조금씩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한번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관련주 조금 이거는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관련주로 본다 하더라 크게 이제 XR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장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R 기기가 팔림에 따라 가지고 콘텐츠가 있을 거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엔터 회사들이 많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겁니다. 현재는 지금 관심 자체가 오늘 같은 경우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 다 콘텐츠 관련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콘텐츠 관련 쪽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XR기 관련 종목을 제가 좀 관련 내용과 함께 제가 좀 표를 좀 준비했는데, LG노텍 같은 경우 아무래도 XR 기기가 애플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뭐 관련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화전자도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좀 공부하는 쪽이니까,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코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근데 이 네 종목들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옛날에 XR 기기 하게 되면 이들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노텍 정말 잘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 MP, 4x4, 자이언트 스테이스, 이노 시뮬레이션, 맥스트, 텍스터, 스코네 이들 종목들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들 관련 종목들 앞서 제가 작년 그 2월 달에 주가 이들 종목들이 다 급등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 이들 종목들 대비 고점 대비해 가지고 오늘 주가가 상한가 종목 나온 종목도 있지만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들 저는 관심이 갔더라도 콘텐츠 쪽에 일단 관심 가져야 된다. 가격 메리트가 일단 커야 되는 쪽이니까. 네. 예, 그래서 탑픽 종목은 제가 그 박스에 딱 보시게 되면 제가 그 네모 그려놨는데 네. 세 종목입니다. MP라는 주식이고요. 이게
포인트 자체는 뭐 해야 되냐면 앞서 이들 회사들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고금리 여건이기 때문에 재무 내용이 탄탄해야 되고 그렇죠. 2년 동안 적장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자본 여건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주주 기반이 탄탄해야 되고 나중에 실질적 시장 형성될 때 실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골랐는데 그 주 토픽 종목이 MP라는 주식인데요. 회사는 대주주가 유지혁 스튜디오입니다. 유지혁 스튜디오가 네이버라든가 또 컴투스 홀딩스와 거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부 컴투스라든가 지분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이 작년 급등할 때 10,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2,4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3,200원부터 오늘 이제 22% 올랐는데 저점에서 지금 한 40% 정도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이 포바이퍼라는 주식입니다. 네. 이 포바이퍼라는 회사 주식 자체는 재무 내용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자본 여건 자체가 상당히 튼튼한 회사예요. 이 종목이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보시다시피 작년 2월 달에 주가가 2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6,300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8,000원대에서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11,7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작년 2월 달 대비해서는 거의 아직도 80% 정도 좀 네. 거의 반토막 정도 정수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가 막판에 이제 풀렸거든요. 풀린 회사인데 회사도 상당히 그 재무내용 자체가 탄탄하고요. 자본 여건 자체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부채비도 거의 뭐 부차입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2월 달에 주가가 보시면 거의 지금 27,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16,000원 정도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매물층이 없어요. 저는 오늘 강했던 주식들이 아무래도 그 이슈 실적보다는 이슈 테마 쪽이니까 세 종목 쪽에서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이제 종목을 또 뽑아 주셨고요. 김진아 전문가께서는 토픽 종목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저는 이노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이노 네. 시뮬레이션. 이노 시뮬레이션이 방산 장비 시뮬레이터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 롯데 뭐 이런 쪽에 방산 쪽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라 좀 매출처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이런 두산 인프라코 하나 디펜스까지 핵심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보니까 적자더라고 올해까지 영업 적자 12억이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작년 영업 적자가 12억이었고 올해 매출이 310억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이제 52억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차트적으로도 차트 띄워주고 계신데 이게 뭐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 지금 조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수급도 조금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좀 사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XR 콘텐츠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제 비전 프로 출시로 인해서 콘텐츠 수요도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XR 콘텐츠 기업으로 제가 뽑아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뭐 좋아질 것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분께서는 세 가지 종목 그리고 우리 김진아 전문가도 한 가지 종목을 뽑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드렸었는데 답이 좀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답 공개해 주시죠. 더 냉정하게. 자, 애플 비전 프로 흥행할 것이냐에서 총 81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절반 정도가 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사는데 지장 없다. 필요 없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구매 의향이 있다라는 분들은 16%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비전 프로가 과연 대중화가 되고 흥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어서요. 관련주들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도 힌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꼭 참고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비전 프로와 관련해가지고 혁신이 이끌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은 운영료께서는 XR 기기 자체의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고 커질 거지만 대중화는 역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김진아 전문가께서는 우선 오픈되는 거 보고 좀 신중하게 대응하되 일정에 따라서 매매 정도 가능하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